자,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조용한 전쟁 중입니다. 자, AI와 로봇이 우리의 삶을 완전 뒤바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은 50조 달러, 이것이 바로 미래라고 선언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고, 일론 머스크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인터뷰를 가지면서 현실을 기반으로 한 AI만이 세상을 바꾼다고 주장합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는 흔들리고 미국 경제는 불안하다고 말하고 있는 지금 미래를 바꿀 기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는데요. 이 AI와 로봇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지, 또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가 아닌 왜 그록에 베팅하게 되었는지, 과연 50조 달러라는 엄청난 판도는 과연 누구에게 가게 될지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341.96을 기록했고요. 오늘 2.29%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타이완 시각으로 2025년 5월 19일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무대에 올랐고 2시간 동안 이어진 그 연설에서 그가 던지는 메시지는 매우 강렬했습니다. 자,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기술은 스케일로 승부한다라는 말이었고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자, 젠슨 황은 지금까지 로봇은 소량으로 생산이 제한되었었고 공장용 로봇이나 배달용 드론 등 그 목적을 가지고 개발하는 소량의 로봇 개발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스케일이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말을 하며 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처럼 걷고 말하고 일하는 범용 로봇 모델이 유일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에 더해 일론 머스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최한 빌드 2025에서 폭탄 발언을 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는 AI가 현실에 뿌리내리고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물리학의 법칙을 따르는 AI만이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왜 AI가 물리학을 기반으로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일론 머스크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가 말하는 인터뷰를 들어보려고 하며,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영상은 회원님들을 위해 영상이 오기 전 미리 선공개되었고, 지금부터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오늘 빌드 컨퍼런스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턴으로 시작하셨고 윈도우 개발자셨죠? 그리고 지금도 열혈 PC 게이머이시잖아요. 초창기 윈도우 개발 시절 이야기, 어떤 걸 만드셨는지 들려줄 수 있나요? 네, 사실 윈도우 이전의 도스 시절부터 시작했습니다. MS-DOS가 설치된 초기 IBM PC를 썼었죠. 처음엔 메모리가 128KB였는데 나중에 256KB로 늘어나니까 그게 정말 엄청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도스에서 게임도 만들고 나중엔 윈도우 3.1에서도 개발했죠. 맞아요. 정말 멋지네요. 저번에 뵀을 때도 액티브 디렉터리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저희가 가장 흥분되는 건 바로 그록을 애저에서 출시하는 겁니다. 당신은 AI에 대한 깊은 비전이 있으신데요. 그래서 직접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셨고 지금 그록은 반응성과 추론 모두에 특화된 모델로 개발되고 있죠. 좀만 그 비전과 성능, 효율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곧 출시될 그록 3.5에서는 퍼스트 프린시플, 즉 물리학적 사고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진실에 다가가려면 가장 기본적이고 정확할 가능성이 높은 요소로 문제를 단순화한 뒤 그 기반에서 위로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도출한 뒤 다시 그 기본 원칙에 맞는지 검증하는 거죠. 물리학에서 에너지나 운동량 보존 법칙을 위반한다면 노벨상 아니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록 3.5의 핵심은 물리학적 사고를 모든 분야에 적용해서 진실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겁니다. 실수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줄여나가려 합니다.
and to aspire to truth with minimal error. 이게 사실 AI 안전성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직함이 최고의 정책이라는 옛말이 AI에서도 맞는 거죠. With acknowledged error, but minimized error over time. 불가 실수도 하겠지만 최대한 빨리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 커뮤니티 여러분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고 싶어요. AI safety and my ultimate conclusion is the old maxim that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말로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저희도 실수를 했고 앞으로도 하겠지만 그 실수를 매우 빠르게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개발자 커뮤니티로부터 피드백을 받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틀린 부분이 어디인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많은 기대를 받는 도구가 되고 여러분의 피드백이 실제로 반영되며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Grok is improving and serving their needs. 네,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는 AI가 물리를 깨닫는 것이 진짜 목표일지도 모르죠. AI를 대규모로 활용하려면 이런 접근 방식이 꼭 필요하고 근본적인 원칙에서 출발하는 접근을 하는 것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를 바로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데 예로 감독 없는 완전 자율주행인 FSD를 개발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로보틱스를 하고 있죠. 스페이스X부터 테슬라 그리고 XA일까지 그룹을 모든 비즈니스에 적용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 중 하나가 복잡한 AI 앱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인데요.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여러 모델과 에이전트를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가 관건이죠. 실제로 테슬라나 스페이스X에서 AI 모델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지 사례를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AI 모델은 반드시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즉 물리 법칙은 절대적이고 다른 건 그저 권고 사항일 뿐이에요. 물론 인간이 만든 법을 어기라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인간이 만든 법은 지켜야 하지만 사람들이 인간의 법은 어기는 걸 종종 봐왔죠. 하지만 물리 법칙을 어기는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Human-made laws, but I have not seen anyone break the laws of physics. AI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현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안전하고 올바르게 주행해야 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주어진 작업을 정확하게 수행해야 하죠. Robot Optimus needs to perform the task that it's being asked to perform. 이런 것들이 바로 AI 모델이 진실되고 정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들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물리 법칙을 따라야만 하기 때문이죠. Because it has to adhere to the laws of physics. 이 부분이 종종 간과되고 하지만 AI가 진정 똑똑하려면 현실, 다시 말해 물리 법칙에 맞는 예측을 해야 합니다. To really be intelligent, it's got to make predictions that 이것이 are 아주 근본적인 요소이고 자동차와 로봇에서 이런 현실적인 기반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and being able to ground that with cars and robots is very important. 저희는 고객 서비스 같은 분야에서 그록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AI는 무한한 인내심을 갖고 항상 친절하죠. 소리를 질러도 여전히 아주 친절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문제 해결 측면에서 So I think in terms of improving the quality of customer service and sort of issue resolution. 이미 스페이스X와 테슬라에서는 그록이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기업에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And we look forward to offering that to other companies. 정말 멋지네요. 개발자 피드백도 받고 앞으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기대됩니다. 결국 언어 모델과 비전, 행동 모델이 융합되는 시대가 올 텐데요. 결국 현실 세계에 기반한 모델을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겠죠. 일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개발자들이 직접 사용해볼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개발자 여러분, 필요하신 게 뭔지 꼭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에 이 그록의 AI를 탑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근데 잠깐 이상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챗 GPT로 유명한 오픈 AI와 거의 한 몸이 아니었나요? 왜 갑자기 일론 머스크의 그록을 선택했을지 굉장히 의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생각하며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전쟁의 다음 무대가 더 이상 소프트웨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 세계, 즉 로봇과 자율주행, 하드웨어 AI로 옮겨간다는 것을 미리 눈치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사실을 알고 물리학을 기반으로 개발된 AI 그록을 사용해 공장에서 일하고 자율주행차를 움직이고 심지어 집에서 요리도 할 수 있는 로봇의 AI 시대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에 이제 그록을 올려 개발자들이 미래의 로봇 AI를 만들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드 2025에서 말했듯 그록은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물리학의 법칙을 따르는 AI만이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AI, 물리학과 진실을 바꾸지 않고 지키는 AI야말로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AI이며, 결국 현실을 기반으로 한 AI는 앞으로 테슬라가 로봇 시장에서 강자가 될 비밀 무기로 작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비밀 무기가 있다고 해도 젠슨 황은 스케일이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말을 하며 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로봇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엔비디아는 갑자기 대량 생산이라는 화두를 꺼내게 되었을지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2000년대 초 노키아가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40%를 장악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노키아의 2006년 매출은 520억 달러에 달하며, 심지어 블랙베리는 800만 비즈니스맨의 손에 들려 있었고 영원한 승자가 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공개하고 이 스마트폰이라는 시장을 새로 열었을 때 이 노키아는 아이폰의 배터리가 하루도 안 간다며 비웃었고, 블랙베리는 전화기에 키보드가 없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절대 성공 못할 거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스케일의 힘을 알고 있는 기업이었고요. 2008년 앱스토어의 런칭 이후 1년 만에 앱 5만 개, 다운로드 10억 건이라는 기록을 만들며 엄청난 확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2010년 아이폰 4가 대박이 나면서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 10%에서 14%로 점유율을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는 반면, 노키아는 40%의 점유율에서 30%로 시장 점유율이 점점 떨어졌고 결국 스마트폰 시장에 밀려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되게 되었습니다. 자, 블랙베리도 시장 점유율이 20%에서 15%로 줄어들더니 나중엔 5%도 남지 않아 스마트폰을 결국 포기하게 되었는데요. 애플의 아이폰이 앱스토어 플랫폼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게 스케일을 늘린 혁신이 결국 노키아와 블랙베리를 시장에서 거의 지워버린 셈이고 스케일이 승부를 갈랐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로봇 시장도 같은 길을 갈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이 소규모의 로봇을 만드는 회사는 노키아처럼 사라질 것이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 로봇을 대량 생산을 해 많은 사람들이 로봇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용을 할 수 있는 제품, 즉 스케일의 힘을 아는 회사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자, 이 점에서 테슬라의 강점이 다른 회사들보다 부각되게 되는데,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하루 2,000대씩 전기차를 찍어내는 힘으로 옵티머스를 생산하게 된다면 엄청난 스케일의 힘을 가장 쉽게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에 기반한 AI와 대량 생산이 되는 로봇이 결합해 옵티머스가 물리학의 법칙을 제대로 따르며 그 세상을 바꾸게 된다면 테슬라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회사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이미 로봇 시대의 문을 열고 있고 옵티머스 젠2 모델은 프리먼트 공장에서 초기 생산 중이라고 어닝콜에서 그 사진을 보여주었는데요. 2025년 5,000대 생산 목표를 하고 있고 부품만 충분하면 12,000대까지도 가능하다 예상하지만, 이 말은 로봇의 설계 시작부터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테슬라는 대량 생산을 염두에 두고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테슬라의 자체 AI 칩인 도조를 자체 설계하고 있고 엔비디아 없이 로봇의 두뇌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다른 회사들과의 큰 차이점이라 생각하며, 대량 생산에 있어서도 테슬라 모델 Y를 만들 때 원가를 40%나 낮출 수 있는 경험을 통해 이런 노하우가 결국 옵티머스를 대량 생산하게 할 것으로 예상하게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에서 강조했듯 그록 3.5는 물리학을 원리로 추론을 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AI가 로봇을 공장과 가정 어디서든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결국 테슬라가 자동차처럼 로봇을 찍어내게 된다면 스케일과 기술 면에서 테슬라를 상대할 회사가 없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2050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5조 달러, 심지어 2030년까지 4.7조 달러에 이를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전망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분은 바로 ARK의 캐시 우드고요. ARK에서는 로봇 시장이 앞으로 24 트릴리언 달러의 시장이 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캐시 우드의 시장 예측을 듣고 있으면 코웃음을 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재미있는 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이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로봇 시장을 무려 50조 달러라고 말하며 스케일이 시장을 지배한다고 강조합니다. 자, 그럼 테슬라가 로봇을 시장에 출시했을 때 과연 이 시장에서 얼마나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 보수적 시나리오로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 5%를 잠식하게 된다면 2035년 테슬라의 주가는 1200달러에서 1800달러를 예상할 수 있고 공격적인 시나리오로 테슬라가 로봇 시장의 점유율 10%를 가져가게 된다면 주가는 2500달러에서 4000달러를 예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옵티머스의 렌탈 모델이라고 생각하며 월 500달러 정도의 로봇을 빌리고 또 청소나 요리, 아이돌봄을 하는 구독 모델을 시작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로봇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구독까지 붙이게 된다면 로봇 시장이 어느 정도일지 예상할 수 없게 하며 2008년 애플이 앱스토어로 세상을 뒤바꿨던 것처럼 테슬라는 옵티머스로 더 큰 생태계를 만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2025년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이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애플의 주식을 산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은 웃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불과 2주만 있으면 6월 테슬라의 로봇택시가 오스틴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고요.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에서 말했듯 현실에 기반한 AI가 로봇의 혁명을 이끄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로봇 비전이 2030년까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와 그룹의 파트너십은 이 혁명의 신호탄이라고 생각하며 이 월가에서 단순한 자동차 회사라고 평가받고 있는 테슬라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로봇과 AI의 미래를 만드는 회사라고 그 평가가 바뀌게 될지 다음 달인 6월 같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것처럼 테슬라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펼쳐질지 기대되고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